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오늘은 제콩님이랑 같이 산업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요즘에 경제가 안 좋은데 누가 투자하냐. 주식 얘기하면은 덮어놓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워렌 버핏은 왜 계속 투자를 할까? 왜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은 계속 투자하라고 할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주식이 한 2,000 종목 정도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오르는 주식들도 있어요. 엄청 시장이 안 좋다, 뉴스에서 막 난리 나고 이럴 때 좋은 주식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제콩님이랑 저랑 장점만 말씀드리고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선택지에 넣어두세요. 그래야지 재테크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요즘에 눈여겨보는 분야 있을까요? 편의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뭐 좋게 보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유통업종을 얘기를 하면 다양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뭐 SSM이라고 해서 SSM이라고 하는 건 기업형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형마트하고 슈퍼 중간에 있는 사이즈에 있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온라인 쇼핑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 또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크게 성장했던 거는 온라인 쇼핑. 네. 온라인 쇼핑 쪽이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어요.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면 뭐 쿠팡, 그렇죠. 뭐 네이버에서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굉장히 성장하는데 그러다 원래 들어와서 이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진짜요? 왜죠? 워낙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성장의 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거예요. 아 이미 많이 성장을 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조금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고 있다기보다 둔화되고 있다 정도. 아 그래프가 이제 완전 올라가다가 이제 좀 꺾였다. 맞아요. 네. 한 자릿수로 꺾였으니까. 반면에 편의점 쪽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편의점을 볼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편의점 전체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그 다음에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액, 네. 그 다음에 편의점 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전체 편의점의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점포당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점포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8%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8%. 네. 8% 증가하는 게 감이 없는데 전체 점포가 늘어나는 게 거의 10%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CU나 GS가 1000개 정도 있었는데 그렇죠. 1100개 됐다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네요. 아니 근데 제 주변에는 여기 이 건물에도 그렇고 폐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와닿지가 않는데 네.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은 더 다른가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이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네. 최저임금 인상했다는 기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옛날에. 네, 무슨 뭐 최저임금을 뭐 10,000원씩 만 원 냈다. 올린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보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임금비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 기억에는 편의점의 인건비 부담이 전체 비용에서 한 51% 정도. 그런데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그 부담이 59%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편의점은 포화 상태인데 인건비는 늘어나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편의점에 대한 인식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비용 구조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GS25, 이마트24, 그다음에 시스페이스, 미니스타, 뭐 CU 굉장히 많았잖아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CU나 GS25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점주들한테 상생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돼요. 어떤 정책을 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대부분 24시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점포당 최저 수익을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니까 다른 브랜드의 그 점포를 운영하던 점주들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CU나 GS 쪽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점주가 됐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그렇죠. 쉬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인건비로 뭐 알바비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나가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2, 300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CU나 GS 근사에서 지원을 좀 해주니까 그렇죠.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편의점 자체가 B2, 그러니까 CU나 GS25로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시장을 점유율을 훨씬 더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이익이 작아서 사람들이 이 시장을 다 외면할 때 네. 시장이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과점화되고 새로운 게 바뀌게 되거든요. 오, 그렇구나. 옛날에 통신사 엄청 많다가 그 맞아요. SK랑 KT 이런 얘네들만 살아남은 그런 맞아요. 그런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시멘트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7개 기업이 경쟁하다가 5개 기업으로 가점화되면서 일정 부분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세븐일레븐이나 뭐 이마트24 이런 애들이 좀 줄어들고 CUGS가 훨씬 더 잘 보인다. 그죠. 이런 뜻이네요. 보시는 분들도 동네 한번 돌아다니면서 CUGS가 많아졌나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U나 GS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죠. CU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기업은 BGF 리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25는 GS 리테일 이렇게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상장되어 있고요.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오늘 또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금리도 오르고 경기 침체되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편의점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경제 상황이랑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하나 입혀서 한번 금리나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상태에서 왜 편의점에 관심을 갖게 되지?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이제 큰 얘기로 가보면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들 있잖아요. 에너지들. 네.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갔던 것이 편의점에 오히려 이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왜죠? 작년에 우리 한창 유가가 올라갈 때 네. 배럴당 한 120불까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고 지금 한 80불 정도인데 당시 왜 이렇게 유가가 급등했냐 이제 보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가동을 멈췄죠. 네. 그래서 원유 생산 설비 자체도 가동을 멈췄다가 원유 생산 안 했구나.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가동하면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막 급등을 했죠. 유가가 급등하니까 석탄 가격도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 한 축이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왜 요소수 대란으로 트럭 운행을 정지했다 이런 기사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주유소에서 뭐 요소수 없습니다 막 맞아요. 써놓고 그랬었어요. 그죠? 요소수라는 건 뭐냐면 요소에 물을 탄 건데요.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뭐 정비에 들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일종의 요소수인데요. 요소수는 말 그대로 요소로 만든단 말이죠. 요소를 만드는 원재료는 암모니아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원재료가 이제 석유, 석탄 같은 화석 연료예요. 다시 네. 말하면 석유와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네.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고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요소 가격이 올라가고 요소수에 영향을 줬고요. 또 요소 자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비료에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국제고물 가격이 올라가요. 석유가 올라감으로써 엄청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국제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제품 가격을 많이 인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국제곡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국제곡물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네.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가 이제 옥수수, 그다음에 소맥, 그다음에 소맥이라는 건 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밀. 그다음에 대두 원당이 있는데 옥수수는 주로 뭐로 사용되는가 하면 사료로 사용돼요. 그다음에 소맥은 밀가루, 대두는 식용유, 네. 원당은 설탕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1차 식품인 설탕이라든가 식용유라든가 전분당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죠? 밀가루까지 포함해서 올라가니까 얘를 이제 원재료로 해서 뭐 밀가루나 식용유나 전분당을 원재료로 해서 만드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제과라든가 그다음에 라면이라든가 주류, 그다음에 적석식품, 가공식품 이런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딱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오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이런 흐름들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편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식품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편의점 안에서 파는 가격들이 다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편의점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주로 이제 판매하는 품목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편의점에서 이제 많이 파는 이제 품목들이 보면 담배라든가 주류,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공식품 이렇게 있는데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적석식품이라든가 냉동식품이라든가 삼각김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기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위 품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배 아닐까요? 맞아요. 담배가 1등이고 그 다음이 가공식품이거든요. 근데 가공식품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최근에 편의점 전체 매출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데 가공식품은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편의점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니까 또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때울 때 그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을까요?
이 판가가 올라가면 때울 때 가격이 증가하니까 이익이 부찐개찐 되는 게 아닌가. 매출 증가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물론 이거 유통이니까 네. 가지고 있는 그 퍼센트는 일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매출 볼륨이 증가할수록 이익은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유통업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 볼륨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편의점 입장에서는 증가하는 것이고, 예전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네. 담배 가격을 인상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담배 가격이 굉장히 인상했을 때 KTNG라든가 편의점 쪽에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KTNG 장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주 슬픈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경기 망가지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뭐 기사에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KTNG라든가 편의점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팁이 되겠네요. 가격이 오르면은 그런 식품 기업들에 관심 가지면 좋다. 그렇죠. 그럼 괜찮습니다. 단가 오르면은 식품 기업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너무 단순하게 볼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럼 조금 더 덧붙이면 이런 거죠. 네. 국제곡물 가격이 올라서 식품 단가를 인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제곡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네. 지금 국제곡물 가격이 올 상반기에 좀 피크치고 지금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제품 가격을 인상했잖아요. 대부분 작년에 한 번, 원래 한 번, 두 번 정도 인상했고, 네. 라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번, 원래 한 번 이렇게 맞아요. 인상을 했어요. 제가 라면이나 다른 식품 같은 경우에 한 번 인상을 하면 네. 다시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라면 가격이 인상했는데 다시 낮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국제곡물 가격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면 2023년도 내년에 식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정리하면은 식품 기업들은 곡물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판매 가격은 올라가 있으니까 이익이 커졌다. 그래서 내년에 식품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CU랑 GS가 지금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둘 중에는 뭐가 괜찮을까? 좋은 말씀이시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프로치인데 어떤 기업 유형을 보면 본업에 집중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본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의 유형이 있어요. 모니아님 보시기에는 어떤 유형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신규 사업 확장이 좋아요. 그죠? 저도 확장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업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 신규 사업이 이익을 창출하면 괜찮은데 손실을 막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기업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있고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전형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이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뭐 하고 있죠? GS 중에? 그래서 2015년도에 코엑스에 가면 파르마스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호텔 사업도 하고 있고요. 호텔을 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류의 또 H&B 스토어로 해서 랄라블라라고 하는 또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깔았어요. 그게 GS 리테일에서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1년에 몇백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올리브영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걔들이 최근에는 요기요라고 하는 주문 배달 업체를 인수했고요. 그래요? 네네. 작년 2021년도에는 GS 리테일이 GS 홈쇼핑과도 합병도 했어요. 홈쇼핑까지 가져왔구나. 그 다음에 온라인 채널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편의점에 대한 본업은 괜찮은데 좋아지고 네. 있는데 여기서 번 돈을 랄라블라 같은 오프라인 매장 쪽에 적자를 메꾸고 온라인 채널 확장한다면서 적자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기업을 볼 때는 편의점 본업에 대한 경쟁도 보시고 플러스해서 신규 사업의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 관점에서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냐 아니면은 이제 진짜 열심히 하는 사업가? 약간 느낌으로 볼 거냐 그 차이겠네요.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 앞으로 투자하시면서도 어떤 기업을 보실 때 그 기업의 방향이 본업에 집중하고 본업만 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본업을 플러스해서 신규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의 성과를 보이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시장 밸류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CU랑 GS 이거는 저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GS가 낫겠다, 신규 사업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가도 그렇게 다 적자 보고 있다고 하면은 다 적자는 아닌데 네. 일부 사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여기서 시너지를 만든다면 또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CU랑 GS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이게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